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1,500달러 마이너스 1.6%, 이더리움 3,038달러 마이너스 4.7%,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폴카다, 도지코인, 메인 알트코인들 진하게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장중에 39,5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일시에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지선 무너졌고요.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지선 붕괴되고 다시 반등이 왔다고는 하지만 3만 달러로 비트코인 코인 첫 자리 3으로 한번 바뀌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올 수 있다는 하방이 더욱 커진 거죠. 오른쪽 상단 현금 비중 80% 이상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코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마진 거래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절대 자제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매우 크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본격 진입하게 되면 비트코인 추가 횡보할 가능성 나오고, 알트코인들은 변동성 더욱 커지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포함해서 전체 코인 모두 가격 변동성 최근에 매우 커졌는데 비트코인하고 가격 연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야기 드렸죠. 실제로 오늘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 마이너스 1.6%인데 반해서 이더리움 마이너스 4.7%, 솔라나, 아발란체 마이너스 7%, 에이다, 도지코인도 마이너스 6%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이야기죠. 코인 히트맵상 코인들 시가총액 순위만 봐도 USDT, 테더 코인이나 USDC,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모두 시총 5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USDC가 시종순위 올라간다는 것은 USDT, 테더 코인, 아시아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들도 다수의 코인을 팔고 코인베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둔다는 거죠. 최대한 성장성 높은 코인들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샌드박스 가격이 쭉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39,500달러까지 일시에 하락하고 반등이 빠르게 온 것에 반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는 빠른 반등이 없었고 오히려 하락폭은 더욱 컸고요. 비트코인은 반등이 오지만 메인 알트들은 반등 오지 않고 하락한 그대로 있는 거죠. 코인 세력들도 비트코인 어떻게 해서든 4만 달러 유지를 시키려고 대량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지선 무너지고 3만 달러 되는 순간 알트코인들은 어디까지 하락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라도 하락폭이 더욱 커질 수가 있고요. 미국 연준이 물가 성장 중에서 반드시 물가 먼저 잡고 성장 다시 시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높은 현재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4만 달러 유지를 잘해준다면 개인들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진입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루 만에 0.5% 상승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17.8%로 전체적인 코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대량 옮겨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으로 코인 보유를 하다가 다시 시장이 안정되면 알트코인도 옮겨가겠다 하는 전략이 듯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서 좀 더 높아지고 이후 전체적인 코인 시장 반등이 시작이 되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요. 9월하고 10월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먼저 빠르게 오르면서 비트코인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고래들 움직임 보면 비트코인 4만 달러대까지 하락하고 고래들 매수량은 다소 감소를 했고요. 일부 고래들 조금씩 4만 달러에서 비트코인 매수량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대에서 고래들도 대부분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4만 달러 정도는 홀딩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5월에 3만 달러이고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이동 평균선도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 4만 달러면 작년 3만 달러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 듯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미국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더라도 4만 달러 정도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는 듯 하죠. 금리 인상, 양적 긴축 같은 미국 연준의 유동성 축소에 비트코인 가격 하방 압력은 받지만 이전부터 강조드린 올해 가장 큰 호재인 바이든 정부의 투트릴리언 BBB 법안 통과나 비트코인
SEC의 현물 ETF 이 두 개 호재 중 어느 한 개라도 갑작스럽게 1월 말이나 2월 통과가 된다면 비트코인 비록 연준 유동성 축소가 존재는 하지만 1만 달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죠. 특히 비트코인 3만 달러까지 하락을 해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 2트릴리언 BBB 법안 통과해서 맨친 상원의원 한 명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 보이고요. 미국 연준이 비록 유동성을 풀지만 또 바이든 정부는 한쪽에서 돈을 풀어서 서민들한테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래들이 염두에 둔 듯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 분쟁이 최근 하도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결코 말만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자치구였던 크림반도도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 오래되었고요. 러시아 리스크가 존재하고 만약에 러시아가 본격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시작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존에도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10만 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량 더욱 늘릴 수가 있겠죠. 단기에 예측이 불가능한 전쟁 같은 이슈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금 풍부한 세력들 단기에 비트코인 끌어모으기 위해서 장외 시장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도 바로 시장가로 비트코인 대량 매수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최근 4만 달러까지 하락은 했지만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같은 돌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래들도 비트코인 4만 달러에서는 이전 5만 달러처럼 매도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는 형국인 듯 하고요. 5만 달러 비트코인 평단은 조금 부담될 수는 있지만 4만 달러 정도는 홀딩할 만하다 하는 가격일 듯 합니다. 또 인투더블럭 코인 분석 업체에서는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들이 비트코인 본격 매수를 시작했다 트윗을 했고요. 4만 달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 3만 달러 저점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비트코인 저점에서 모으겠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 지갑들도 3만 달러 비트코인 평단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죠. 이번 주 메인 이벤트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1월 12일 10시 30분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코인 시장 크게 요동칠 듯 합니다. 구독 옆에 알람을 전체 알람으로 설정해 두시고 중경투 유튜브 커뮤니티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 방안 공지를 드리고요.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7%로 1월 역대급 높은 수치를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달 연속 글로벌 유가가 80달러 유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7%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 1월 11일 파월 의장 미국 상원 새 연준 의장 청문회가 있고요. 이번 상원 청문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율이죠. 7%에 육박하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조절하겠냐. 한국 시간 1월 12일 밤 12시 청문회가 있는데 파월 의장은 강력한 긴축 발언 나올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월 의장 작년 11월 연임 직전에 테이퍼링 한다고 발표한 이후 12월에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시켜서 테이퍼링 빠르게 종료를 하고 올해 1월 6일에는 FOMC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금리 인상 다음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연준의 긴축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고요. 올해 연준이 3번 금리 인상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골드만삭스는 3번이 아니다 4번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처음에는 3번 금리 인상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4번으로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준이 2020년부터 저금리 정책 유지하고 대량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작용을 했고 이번 같은 케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 2000년 이후 고금리 기조 유지는 했지만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대량의 자본이 인터넷 회사 닷컴 컴퍼니로 들어가면서 시장의 버블이 커졌고 결국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내 실직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당시 연준 의장이던 그리스퍼는 닷컴 버블로 주가 계속 하락하고는 있었지만 주가 부양보다는 먼저 금리 인상 위주로 하면서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도 2000년도 초반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1월 7% 미국 물가 나오고 2월 3월 계속
계속 유지가 된다면 3번, 4번 금리 인상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린스펀 의장이 2년 동안 17번 금리 인상하고 미국 물가 빠르게 2년 만에 잡으면서 미국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린스펀은 그 덕에 연준 의장 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연준 의장 장기 집권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